선주시로 27관 선조 25년 6월 13일 신축 첫번째 기사 1592년 명 만역 20년 상이 안주에서부터 비를 무릅쓰고 영변부로 들어가니 성 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모두 산골짜기로 피하여 들어갔고 관인 5, 6명만 있을 뿐이었다. 선조시로 27권 선조 25년 6월 13일 신축 두번째 기사 본부에서 음식물을 올리자 상이 여러 배종한 신하들에게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선조시로 27권 선조 25년 6월 13일 신축 세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본 고을이 조폐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니 내전이 이곳에 도착한 뒤에 세자는 이곳에 머물도록 하고 대전은 바로 박천으로 가 가산을 지나 정주로 갈 것이니 모든 일을 즉시 예비하여 떠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즉시 시종을 파견하여 그러하여금 조치하여 준비하도록 하라. 선조시로 27권 선조 25년 6월 13일 신축 네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치게 하기를 당일 유시의 강상류의 조방장인 용천 군수 허숙의 치부에 11일 진시의 외적이 석회탄에 이르자 여우를 지키던 군졸들이 모두 흩어졌으며 형세가 외로워 대적하기 어렵기에 내강으로 퇴각하여 운거하려고 강동에 도착하니 방어사 김억추가 먼저 현에 당도하여 흩어진 병졸들을 수합하여 성천강으로 달려갔고 저는 열파정으로 달려갔다 하였습니다. 신이 허숙에게 형세를 보아 내강으로 퇴각하여 주둔하도록 하였지만 억추가 성천강으로 돌아간 것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숙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그로 하여금 억추에게 전달하여 힘을 합쳐 내강을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강 상류의 여러 장수인 김응석, 한희길, 김의일, 김응감 및 순찰사 한응인 등이 어제 벌써 올라가 버려 일이 어그러진 것이 많아 앞으로의 일을 수습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선조시로 27권 선조 25년 6월 13일 신축 다섯번째 기사 상이 영변 행궁에 납시어 호중한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최흥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정주로 이주하고 싶으시더라도 우선은 여기에 머무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에 대한 내 생각은 이미 정해졌다. 제자는 여기에 머무를 것이니 여러 신하들 중에 따라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정철이 아뢰기를 세자가 지금은 여기에 머물다가 끝내는 정주로 갈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귀성이나 강변 등처로 가야 할 것이다 하였다. 철이 아뢰기를 세자가 여기에 머무르면 힘이 분산되어 조정이 모형을 이루지 못할 성 싶고 인심도 역시 요동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종하는 관원을 여기에 많이 머물게 하고 나는 가벼운 행장으로 옮겨갈 것이다 하였다. 철이 아뢰기를 우선 평양의 소식이 오는 것을 기다려보미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머물자고 권하는 것이나 피하자고 권하는 것이 각각 소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시 갈 만한 곳이 있겠는가? 그러나 말하여 보라. 만약 있다면 내가 따를 것이다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외적의 기세가 꺾이면 북도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가산군수 심경이 행제소에 와 있었는데 상이 내관에게 명하여 가산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도록 하니 입게 하기를 90리 길입니다. 그러나 큰 강이 둘이고 가산에서 의주까지는 촌락이 다 비어 있으므로 인원이 매우 드뭅니다 하자 철이 아뢰기를 서북지방은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강토가 아직은 다 함락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피할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강계는 사람들이 모두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래 사람들은 어느 곳이든 못 갈 곳이 없겠지만 나는 정주로 피해야 하겠다. 평양이 함락당하면 함경도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 괴기 아뢰기를 평양이 함락당하면 우리나라는 보존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자 철이 아뢰기를 임진은 외적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객이 되었지만 평양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외적이 객이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김정목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외적이 만약 뗏목을 만들어 일시에 진격해 오면 그 예봉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흥원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는 피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동으로 들어갈 것을 의논하고 있는데 요동으로 일단 들어가면 조정의 종묘, 사직을 장차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하자 철이 아뢰기를 일주 일엄만 가지고 서도 역시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중국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외적이 또 뒤에서 핍박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정주로 이주한다는 분부가 있자 인심이 동요하고 있으니 잘 생각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괴기 아뢰기를 시종신을 보내어 조치하는 일을 우선 멈추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괴기 아뢰기를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일 외적과 통신한 일이 있었으니 중국에서 그다지 믿어주지 않을성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요동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외적의 문서 중에 그들의 장수를 팔도에 나눠 보내겠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 지방에서는 피할 만한 곳이 없을성 싶다 하였다. 선조실로 27권 선조 25년 6월 13일 신축 6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이곳에 머무르면서 서서히 외적의 형세를 보아 피하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외적의 형세가 몹시 위급하니 이주하지 않을 수 없다. 선조실로 27권 선조 25년 6월 13일 신축 7번째 기사 이날 저녁에 또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흥원이 아뢰기를 윤두수의 장계를 보니 외적의 형세가 이미 위급하여 이곳에 머무르는 것도 불안합니다. 내전의 행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산 군수 성대업이 도로를 약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전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하자 과기 아뢰기를 내적에서는 필시 운산에 도착하셨을 것이니 정라 조금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고 응원이 아뢰기를 대가가 운산으로 가시면 내정과 서로 만나실 것입니다. 하였다. 과기 아뢰기를 지금 여기에 들어온 대신들이 밖에 있을 적에 모두들 만약 강계로 가려면 운산이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가면 운산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신하들의 뜻은 모두 나를 인도하여 강계로 가려는 것인가 하였다. 철이 아뢰기를 어떤 계책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일찍 요동으로 가서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처음부터 항상 외적이 앞에서 나타난 뒤에는 피해 가기 어렵다는 일로 말하곤 하였다. 상이 명을 내리어 성대업을 불러들이도록 한 다음 이르기를 그에게 도로의 원근을 자세히 물어보라 하였다. 대업이 원신이기 때문에 직접 하문하지 않았다. 대업이 아뢰기를 덕천 운산 지경부터는 샛길이 있고 개천에서 하문까지는 그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강계는 서쪽으로는 의주로 가는 길이 있고 동쪽으로는 정류령이 있는데 길이 좀 넓어서 저기 방하기가 어려우니 따로 매우 험준한 한 곳이 있습니다. 하였다. 철이 아뢰기를 이런 지역은 도적도 지나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절벽이 1000길이나 되고 겨우 잔도도 통행하는데 산윤과 동하고 서쪽으로는 의주와 연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강계로 갈 수 없으니 장차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하였다. 흥원이 아뢰기를 만약에 외적의 소식이 없다면 함흥이 좋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곳에서 정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자 모두 대답하기를 이틀 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하루 안에 도달하기 어렵겠다 하고 상이 이어 요동으로 들어갈 일에 대하여 말하자 흥원이 아뢰기를 요동은 인심이 몹시 험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 갈 만한 지역을 말하지 않는가?
내가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는 걸 수는 없다 하였다. 상이 세자를 이곳에 주류시켜 두고 떠나는 것이 괜찮겠느냐고 하문하자 철이 아뢰기를 만약 외적의 형세가 가까워지면 동궁도 어떻게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철 및 흥원이 아뢰기를 주서 이명과 임취정, 박정현, 한림 이명이 조존세, 김선녀가 안주에서부터 뒤떨어졌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과학에게 하문하기를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이 어떠한가 하자 과학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의 말에 전일에 외적과 통신한 일이 있었으므로 명조가 지금은 비록 포용해주고 있지만 곧 받아줄지의 여부는 기필할 수 없다. 만약 적병이 뒤쫓아오면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그럴듯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병조판서 이항복은 요동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였다. 이때 비변사 당상 이산복, 이항복, 이성중, 한준, 심중겸 등이 청대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신하들이 곧바로 들어가 진대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소신이 비변사 당상이기 때문에 청대하였습니다. 내일 행차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은 각각 생각한 바를 진술하고 싶습니다. 하고 준이 아뢰기를 주상께서는 정주로 가시더라도 세자는 함경도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함경도에 외적이 있으면 어찌할 것인가 하자 충겸이 아뢰기를 가다가 외적이 있으면 마땅히 물러나 함관에서 보존하고 이것도 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물러나 보존한다면 나라의 시민들이 총망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부득이 장업할 때처럼 비바람을 물어쓴 뒤에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양궁이 한 곳으로 함께 가시면 사람들이 기대를 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하고 준이 아뢰기를 세자는 북도로 가고 대가는 의지로 가신다면 명조에게는 반드시 구원병을 요청할 것으로 여겨 돌봐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도 시종 양궁이 나누어 주철하는 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명조에서도 반드시 포용하여 받아들일 것이고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적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중국에 가서 죽겠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세자가 북도로 가면 혹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철이 아뢰기를 요동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러나자 인심이 해이해졌는데 하물며 참으로 요동으로 들어가는 경우이겠습니까? 일이 궁벽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의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이 많으면 좋지 않은 것이다. 지금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가는 곳에는 외적도 갈 수 있으므로 본국에 있으면 발붙일 땅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응원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에는 요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들어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는 반드시 압록강을 건너 갈 것이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요동으로 들어가면 내정과 비비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 버려두고 갈 수 없으니 가려서 대동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그러자 항복 등이 아뢰기를 부득이하면 지극히 간소하게 대동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자빈도 북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오늘 확정하는 것이 좋겠으니 동궁을 불러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묘 사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자가 함흥에다 봉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성중이 아뢰기를 신은 당초 의논할 적에 요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불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불가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까닭인가 하니 성중이 아뢰기를 들어가지 못할 성 싶어서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하겠는가 하자 성중이 아뢰기를 북도가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은 피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안남국이 멸망당하고 스스로 중국에 입조하니 명조에서 병사를 동원하여 안남으로 보내 안남을 회복시킨 적이 있었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요동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세자는 북도로 가고 영상이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양궁이 나누어 이주하면 호종하는 관원으로서 북도로 가는 사람이 불갑을 많아야 합니다 하자
주니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미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를 호종할 사람은 자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근력이 미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려워하지 말고 각각 말을 해보라. 북도로 가는 것도 종묘사직의 중대한 일이니 불갑을 많이 보내야 한다. 호파는 준이었다. 북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나는 종묘사직의 주의를 졌으니 수행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나라를 떠나 지성으로 사대하며 명조가 반드시 보용하여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요 거절까지는 않을 것이다. 경들은 병이 있을 것 같으니 모두들 북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꼭 요동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형세가 어려우면 강계로 가더라도 해로울 것이 뭐 있겠는가 하니 군신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충겸이 아뢰기를 나이는 몇 명이나 분산하여 보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을 만한 수령에게 맡기면 그 친척이나 다름없이 받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자와 함께 북도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요동으로 가는 데는 내전 및 두세 명의 비비는 부득이 대동하고 가야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중국으로 들어가면 구원병을 청하여 곧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을성 싶다 하자 흥원이 아뢰기를 중국에서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 걱정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과 해자는 깊고 견고한가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깊고 견고하며 우리마다 연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덕형이 지난번 외중에서 돌아와 요동으로 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외적을 어렵게 여긴 것일 것이다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덕형의 소견은 처음부터 그러해서 상께서 요동으로 피하고 세자는 북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인견을 끝내고 나왔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3일 신축 8번째 기사 이날 밤에 비만기로 전교하였다. 내선할 뜻을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대신들의 반대를 받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오늘 이후로는 세자로 하여금 국사를 임시로 다스려 관작의 제비나 상벌 등의 일을 다 편의에 따라 스스로 처결할 일로 대신들에게 이르라 하자 대신들에게 중난한 일이 있어서는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니 답하기를 내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4일 리민 첫번째 기사 상이 이날 아침에 영변에 있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4일 이민 두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청대하였다. 흥원이 아뢰기를 어젯밤에 내리신 내선하겠다는 전교는 물정이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대신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다 신들에게 허물을 돌립니다. 그러나 신들은 그 사체가 중난한 까닭으로 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요동의 자문을 보니 의아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곽에게 하문하기를 그러한가 하니 곽이 아뢰기를 그 자문의 말에 구원하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다른 데로 갈 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하자 흥원이 아뢰기를 관계입니다 하니 상이 곽에게 하문하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자 곽이 아뢰기를 만약 요동 사람이 성질을 여쭈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데 적병은 뒤쫓아 온다면 위태로울 것입니다 하였다. 흥원이 아뢰기를 내선하는 일에 대하여 신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삼사의 관원들이 그러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무슨 말이냐고 하문하자 곽이 아뢰기를 삼사의 생각은 세자가 국사를 임시로 다스리도록 주청하지 않는 것은 대신들의 채통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정교가 있었으니 즉시 봉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4일 이민 세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태천으로 가자고 주장하였는데 한편으로는 명나라 군대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외적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4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상이 마침내 요동으로 건너갈 계획을 결정하고 선정관을 보내어 중전을 맞아 돌아오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4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대신에게 명하여 내부할 자문을 작성하여 요동도사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영의정 최흥원 참판 윤자신 등에게 명하여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세자를 배송하여 강계로 가서 보존하도록 하고 조정의 신하들을 나누어 세자를 따라가도록 하였다. 상이 문 밖으로 나와 말을 타고 박천으로 떠날 무렵에 상리에 유주인이 말 앞에서 울면서 아뢰기를 세자로 하여금 대가를 따르도록 하여 환난을 함께하소서 하니 상이 가엾은 마음으로 오랫동안 서서 위로하고 다 이르자 세자가 지송처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4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이날 저녁에 상이 박천에 도착하였다. 군수 유해는 평양으로 싸우러 가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훈도와 좌수 김의서가 아전과 백성을 거느리고 대접하는 음식을 극력 준비하여 각자가 맡은 일을 앞을 다투어 힘써 하니 상이 그들을 칭찬하고 김의서를 사옹은 참봉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4일 예민 일곱 번째 기사 해평군 윤근수가 치게 하여다. 관전보의 차인 유괴가 관전 참장 동량정의 폐문을 가지고 의승관에 도착하였는데 그때의 진수총병 양소훈이 양원과 회합하여 이미 병사를 출발시켰으니 앞서 의로 가서 책응하라는 등의 말이 있고 유괴는 천병이 내일 저녁에 강가에 도착하여 모레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며 부총 조승훈도 오늘 강연보에 도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4일 이민 여덟 번째 기사 상이 풍원 부원군 유성룡에게 하유하였다. 경의 장기를 보고 적세의 진퇴를 대략 알았다. 그리고 이웃 고루에 흩어진 병사들은 이미 대신 이 경기에게 전념하여 수합하도록 하였다. 오늘은 윤건수의 장기를 보고 명나라 병사가 오늘 강을 건널 것이고 겸하여 호군할 은을 은사한 것이 2만냥이나 되는 것을 알았다. 경은 중로에서 영접하여 응대할 때 감사하다는 뜻을 간곡히 표하라.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4일 이민 아홉 번째 기사 상이 좌의정 윤두수에게 하유하였다. 지금 윤근수 등의 치계를 보니 명나라 병사가 오늘 강을 건너고 조총병도 오며 겸하여 호군할 은을 은사한 것이 2만냥이나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군사들의 기세를 크게 신장시키기에 충분하니 경은 이런 뜻을 반포하여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용기 100배 하도록 하여 오직 강의 여우를 지키는 데 힘써 뜻밖의 일에 대비하고 시를 지연시켜 명나라 군사가 오기를 기다리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일대의 기회이니 이웃 고을의 군기와 화약도 조치하여 들여보내도록 하라.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상이 박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풍원부 원군 유성룡이 평양에서 와 상을 뵙자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 병사들에게 공급할 일로의 물품은 이미 예비되었는가? 청천강의 부교는 명나라 병사가 도착하기 전에 외적이 먼저 만약 온다면 빨리 철거해야 하는데 경은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지대일은 이미 점검하고 신칙하였습니다마는 부교를 철거하는 일은 인심이 경동될까 두려워 미처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더라도 제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안주에 도착하여 명나라 군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길이 행제소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뵙고 아랠 일이 있어 뵙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인견하고서 하문하기를 무슨 일을 아뢰고 싶은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제 새벽에 우리 군사가 부병루 얕은 여울에서 적장을 죽이고 말 100여 피를 빼앗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도수의 장계를 보니 인심이 흉흉하다고 한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얕은 여울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인심이 놀라 동요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곳에 병사를 증강하지 않을 것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김명훈은 장수의 공량은 있으나 장제에는 부족하고 헛숙 김억천은 물러나 움츠린다고 합니다. 지금 마당에 군령을 신칙하여 한 걸음이라도 퇴각하는 사람은 바로 참수한다면 모든 장수들이 반드시 명을 따라 명나라 병사가 오면 반드시 성공할 기세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역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명나라 병사가 정주에 도착하면 당연히 호군하는 일이 있어야 하므로 안주에서 이미 쌀 26을 내어 술을 빚도록 하고 또 소와 돼지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섬은 바로 5,000명의 15일 식량이니 각주 각부에서 각각 3일분의 식량을 공급하면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준이 오지 아니하니 그 대신으로 갈 만한 사람이 없겠는가 하니 과기 아뢰기를 순이 영변에 있을 때에 낙상했기 때문에 속히 올 수 없었지만 오늘 저녁에는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군량을 부득이 예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양에는 4만여 섬이 있으니 만약 평양에만 도착하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사관 정곤수를 보내면 고 싶은데 어떠한가 하자 과기 아뢰기를 윤의신, 이산복, 이성중 등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이 유징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과기 아뢰기를 이 유징의 제기가 어찌 범연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주 목사가 여기에 있는가 하자 성룡 및 과기 아뢰기를 여기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주의 선척에 관한 일을 이미 말하여 보냈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지금 말하면 인심이 필시 놀라 흩어질 것이니 친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지켜 임시하여 조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천강은 예전에는 몹시 기뻤었는데 지금은 백상루 밑에 얕은 여울이 많이 있어 꼴을 베거나 뗄 나무를 하는 사람이 모두 도보로 건너 다니고 있으니 배의 유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형세가 어려우면 명나라 병사가 지난 뒤에 대가가 명나라 병사의 뒤에 출발하여 정주에서 머무르려고 계획하였다. 명나라 병사가 도달하기 전에 정주로 가도 괜찮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대가가 움직이면 인심이 필시 놀라 흩어질 것이니 우선 여기에 머무르시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미용 세 번째 기사 도승지 김응남이 어미의 부음을 듣고도 분상하지 못했으므로 관직을 맡아보기가 미안하다여 사직서를 올리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상이 대신에게 하문하기를 명조의 총병관이 올 적에 중로에서 만나보는 것이 괜찮겠는가 하자 대신이 아뢰기를 명조의 총병관이 병사를 거느리고 천리 밖에서 우리나라의 난리를 구제하려고 오니 중로에 나가 영접하는 것이 어리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행군식의 조만과 해외적 형세의 원근이 어떠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외적의 형세가 아직 멀리 있는데 명조의 장관이 나온다면 한번 서로 접견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가산에 머물러 나의 민망스럽고 절박한 심정을 고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이날 저녁에 내전의 행차가 덕천에서 돌아와 박천에 도착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평양의 강 여울의 방어가 무너지자 이 원익 등이 미쳐 장계할 겨를이 없어 그 종사관 좌랑 이 호민을 보내어 빨리 달리어 그 사실을 아뢰도록 하니 상이 인견토록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들으니 외적이 강 여울을 건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신이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가 이미 승전하였는데 왜 적이 어떻게 건너왔는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외적이 패전한 것을 분하게 여겨 일시에 병사를 출동시켜 여울을 건넜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건너온 외적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신이 모란봉에서 바라보니 5 항렬로 들어오는데 칼날이 번쩍 끓였습니다. 그 여울이 매우 험하여 건너기가 어려운데 요사이 마침 몹시 감으로써 강여울이 대단히 얕아졌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이 비록 강여울을 건넜지만 평양은 지킬 수 있겠는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오는 도중에 보니 도병들이 나아가서 강여울을 지키려고 이미 성을 나갔는데 강여울의 방어가 무너졌으므로 대다수의 군사가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소신이 목격한 바로서 말하면 강을 건넌 외적은 200여 기쯤 되며 이천과 이 원익이 순안으로 와서 흩어진 병졸들을 수합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이날 상이 가산으로 떠나려고 하였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고 또 내전의 행차가 멀리 덕천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출발하기가 곤란하여 이튿날 떠나려고 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선발대가 이미 출발하였는데 지금 만약 행차를 정지하시면 사졸들이 필시 더욱 무너져 흩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밤중에라도 부득이 거둥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드디어 거둥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묘 여덟 번째 기사. 의정 유홍이 아뢰기를 소신은 노쇠하여 요동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은 동궁에게로 가기를 청하옵고 성사될 가망이 있게 되기를 빕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호종한 신하로서 대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날 밤에 모두 뒤떨어졌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묘 아홉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명나라 병사들이 일부 평양에 도착하면 특별히 호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직로변의 피폐한 주군들은 참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평양 및 부근의 삼현 등처에서 술과 안주 등 모든 물자를 합력하여 풍부하게 준비하여 특별히 호군하도록 할 것으로 유성령 및 본도의 관찰색에 속히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묘 열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명나라 병사가 지금은 비록 1, 2천 명이 나왔지만 뒤따라 더 나오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일로에서 공급하는 솥, 꼴, 식량 등의 물건은 1만 병사에게 공급할 분량을 준비하여 기다리라.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5일 개묘 11번째 기사. 이날 밤에 상이 박천에서 가산으로 행행하여 새벽 달기 울 무렵에 군에 들어왔다. 박천에서 처음 출발할 때 마을 도적들이 간혹 조신의 진바리를 노략질한 자가 있었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이날 아침에 상이 가산에 있었다. 상이 호종한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후 성룡이 아뢰기를 청천강 가에서 한번 결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겸의 말에 본군에는 군량이 5,600석이 있으나 정주에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정주에 군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의주에는
홍세공을 보냈는데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이천 군사가 왕래하는 군량도 준비할 수 없단 말인가 하였다. 정철 등이 아뢰기를 박천과 영변에는 군량이 조금 저축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군신들이 이를 해보려는 뜻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였다. 성룡 및 철이 아뢰기를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이곳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홍진 및 성룡이 아뢰기를 명나라 병사가 비록 왔어도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협조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무너져 흩어진 병졸 수천여 명을 거두어 명나라 병사와 합하여 한번 결전하여 다행히 승전하면 종묘사득이 다시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요동에 자문을 가지고 갈 사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겠다. 자 성룡이 아뢰기를 황제의 분부가 있기를 기다려 내부하고자 하면 들어가기가 어렵게 될 염려가 있을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게 갈 만한 곳을 지시해 주면 요동으로 가지 않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주에 도착하였다. 공인 중에는 그냥 걸어서 간 사람도 있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해평 부원군 윤근수가 치게 하였다. 어제 심희수가 구원병을 요청할 일로 탕창으로 달려갔다가 오늘 사시에 돌아왔습니다. 듣자니 대조변 사유 두 장수가 금마를 거느리고 15일에 강을 건넌다고 하기에 신은 강가에 가서 병마를 기다리려고 달리어 돌아왔습니다. 요동의 자문에도 사유의 군대는 7일에 출발하였고 왕수관의 군대는 10일에 출발시켰다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왕수관도 계속하여 출발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병사의 수요가 요청한 것보다 부족하니 다시 강을 건너가 동사 두 장수에게 간곡히 요청하고자 하며 부총병이 만약 가까운 보위에 와서 주둔하고 있으면 아울러 대면하여 간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사가 길을 떠나면 반드시 무장이 앞에서 인도하여야 되는데 길이 이미 촉박하기 때문에 신이 감히 편의에 따라 삭주 부사 김희성에게 통지하여 달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6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박승원을 승정원 도성지로 지중추부사 윤우신을 급고사로 사관은 사관 유영경을 초유어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상이 대신에게 하교하였다. 어제 말한 요동 자문을 속히 지어 동사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라. 이 덕형이 이미 요동에 도착하였으니 역관으로 하여금 요동에 도착하면 이 덕형에게 전해주도록 하라. 그리고 이 궤를 즉각 의주로 보내어 병마의 군량과 꼴 등 일체 잔물을 미리 준비하여 번거롭고 요란스럽지 않도록 하라.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청운사 이 덕형이 치게 하였다. 신이 명을 받은 뒤에 일로의 마부와 말이 거의 다 도망하여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렵게 행진하여 오늘 사시에야 비로소 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광령 유격 사유와 독전 참장 대조변이 병사 1,0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기에 신이 역관 홍수언을 통하여 말하기를 외적이 성 밑에 이른 지 벌써 7, 8일이 되었다. 지금 만약 천천히 간다면 앞으로 10여일 뒤에나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니 비단 고립된 성이 매우 위태로울 뿐만이 아니다. 또 외적은 병사를 움직임에 의뢰 술일을 이용하여 오는데 22일이 술일이니 반드시 20일 이전에 도착하여야만 나아가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20일에는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명나라 장수는 호령이 엄중하고 분명하여 아무리 한 포기의 불이나 한 톨의 쌀일지라도 사절들이 함부로 취하거나 침탈하여 소란 피우는 짓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우리 군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지만 일로에서 군량을 조단하는 일이 매우 염려될 듯합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7일 을사 네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 참판 유건이 치게 하였다. 이달 15일에 명조의 병마가 이른 아침부터 강을 건너 미시에 다 건넜습니다. 독전 참창 대조변과 선봉 유격 사유가 거느린 군사는 1029명이며 말이 1093필, 수하의 집기 천총, 파총 등이 도합 10명이며 답응 이하도 인원수가 있었습니다. 신들이 예를 행한 뒤에 술일 전까지 속기 구원해야 한다고 요청하니 대답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20일에 맞춰 평양에 도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8일 병원 첫 번째 기사 이른 아침에 상이 정주를 떠나 곽산을 지나 선천에 도착하였다. 곽산 군수 이경중리 호종하겠다고 주청하니 상이 하교하였다. 곽산 군수 이경주는 대가를 수행할 것이니 채차하고 그 대신 선정관 고희를 곽산 군수로 삼으라. 이때 도로에 떠도는 말에 외적들이 반드시 대가를 뒤쫓아오고야 말 것이다고 하니 대가가 지나간 여러 고을이 일제히 비고 난민들이 창고를 불사르며 약탈해 갔으므로 고희가 그 임무를 강력히 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도원수 김명원이 치게 하였다. 명나라 병사 1,000명이 이미 강을 건넜으나 전면의 각 고을이 다 비고 창고의 곡식도 흩어져 없어졌으며 군졸도 도망하여 숨어버렸기 때문에 결코 접응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이 윤덕 등에게 이문을 보내어 통지하려고 하지만 심부름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신원분시 용렬하니 만번 죽어도 스스로 달게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 이 비는 있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경문을 전하여 서둘러 명나라 병사의 향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명원은 젊어서부터 장수의 명망이 있었지만 남을 거스리지 않고 옹골 차지 못하였으며 결단력이 없어 실제로는 군정을 제어하는 재능이 없었다. 그런데 창졸간에 기복시켜 도원수의 병부를 주었다. 이런 때를 당해서는 아무리 옛날의 훌륭한 장수일지라도 성공을 바라기 어려운 것이다. 외적이 강을 위협하자 만사가 와해되어 한강, 임진, 대동강에 이르기까지 도처마다 폐주하였다. 이 일은 누차 패전한 끝에 정신이 혼모하여졌고 이비는 더욱 겁쟁이였으니 임진에서 패전한 것은 실로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먼저 도망하였기 때문인데 그들이 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감사 송언씨는 한도의 주인으로서 처음부터 넋을 잃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조처하지 못하였고 평양성을 나아감에 미쳐서는 가족들이 간 희천으로 깊숙이 들어가 마침내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명원의 보고에는 다만 일 등만을 들어 말하였으니 매우 오활하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인성 부원군 정철 부원군 유성룡 대사관 정곤수 지평 신경진 등이 청대하였다. 상이 불러 하문하기를 경들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니 철과 성룡이 아뢰기를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신들의 주관임이 없어 하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 병사는 가까이 오는데 접대할 계책이 없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여러 고을이 텅 비어 곳곳마다 분탕질이니 참으로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하였다. 말이
끝나자 물러갔다. 당초에 철과 성룡이 서로 의논하는 지금 사세는 오직 요동으로 건너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세자가 종묘사직의 책임을 부여받았으면 단지 감국하라는 명령만을 받았으니 만일 대가가 요동으로 건너간 뒤에 소식이 통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사세로 봐라. 대의 위를 일찍이 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양사와 더불어 입계하자 하였으나 정작 청대한 뒤에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고 물러났으니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당연하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8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요동 유격 사유와 원임 참장 광몽징이 기병 1천을 거느리고 임반관에 도착하니 상이 골룡포의 익성관 자림으로 서로 만나 지배를 끝내고 상이 말하기를 불국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여 오늘의 환란을 오게 하여 기국 대신들이 행차하는 스고롬을 끼쳤으니 황공스럽게 그지없소이다 하니 두 장수가 아뢰기를 평양을 일찍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조 총병이 의주에 도착하면 우리들이 돌아가서 조야와 의논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기국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한나라의 존망이 대인들의 진대에 달렸으니 지위를 삼가 받겠소이다 하였다. 이때 군신들이 어떤 사람은 명나라 병사가 전진하여 도원수와 합세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땅히 저들의 분부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여 의논이 어지러우니 광몽징이 아뢰기를 귀국의 군신은 모여서 송사하는 것과 같으니 지극히 무례하오이다 하니 상이 손을 저 금지시켰다. 사유가 병사를 거느리고 의주로 돌아갔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8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대가가 저녁에 선천에서 유숙하였다. 요동순환 어사 이 시자가 지위 송국신을 보내어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그대 나래가 불괴를 도모한다고 하고 또 팔도의 관찰사가 어찌 한마디도 외적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없고 팔도의 군연에서 어찌 한 사람의 대의를 부르짖는 자가 없는가? 어느 날 아무 도가 함락당하였고 어느 날 아무 주가 함락당하였으며 어떤 사람이 외적에게 죽고 어떤 사람이 외적에게 붙잡혔으며 외적의 장수는 몇 명이고 군사란 몇만 명인가? 우리나라 분시 계산 대포 대장 군포 신화 표창 등이 있고 맹장과 정병들이 안개처럼 버려 있고 구름처럼 달리니 외병 100만 명쯤이야. 세잘 것도 없다. 더구나 문무의 지략을 갖춘 선비가 간사한 모의를 환하게 꿰뚫어 보고 음흉한 조짐을 미리 꺾어버릴 수 있으니 아무리 소진, 장의, 상앙, 범죄의 무리가 다시 세상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나라의 천심을 엿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인 자문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대개 우리가 외적과 동무한 것으로 의심하여 이렇게 공갈을 하는 말을 하여 우리의 대답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앞서 명나라 복건성의 행상 허의후 등이 명나라에 은밀히 보고하기를 조선이 일본에 나귀를 바치고 일본과 모의하여 명나라를 침범하려 하면서 조선이 그의 선봉이 되기도 하였다 하니 명나라에서는 잠언 우리나라를 의심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패전 소식이 명나라에 이르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의논이 흉흉하였는데 강로 허국이 홀로 큰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조선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어 그 실정을 익히 아는데 조선은 예의의 나라이니 결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구원병을 요청하는 주계가 이르자 요동 사람들이 전언하기를 조선이 실제로는 외노와 함께 배반하고 거짓으로 가짜 왕을 정해 길을 인도하여 쳐들어온다 하였다. 당시 송국신이란 사람이 전에 명사 왕경민을 수행하여 와서 주상의 얼굴을 보았었는데 이때 이르러 국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사신의 두목으로서 조선에 이르러 그 국왕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가서 보면 반드시 기억하여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니 명나라에서는 그의 말에 의하여 자문을 전달한다는 핑계로 와서 살피도록 하였다.
국신이 주상을 뵙고 나와 여건에게 말하기를 순아니 내가 일찍이 사신을 따라와서 국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와서 주인 위를 살피도록 한 것뿐이고 지금 자문 중에 말한 것은 모두 가설로 한 말이니 의아스럽게 여기지 마오 하였다. 선조실록 27관 선조 25년 6월 18일 병호 6번째 기사 승검사 한응인이 치게하였다. 14일 신시의 외적이 왕성탄 능라도로부터 건너오자 장수 병졸이 일제히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왕성탄 조방장 박성명 수탄장 오응정 등이 패전하여 돌아오는데 마탄의 수탄장 김엉서가 퇴각하여 도망하자 박성명 등도 자산으로 달아났습니다. 평양이 이미 포위당하였으니 앉아서 강여우를 지키는 것은 다시 소용이 없습니다. 흩어진 장수들을 소집하기 위하여 직로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8일 병호 7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 공문관 부엉교 심희수가 치게하였다. 신들이 17일 새벽에 강을 건너가 조 총병을 보고 외적이 이미 대동강을 건넜다고 알리니 총병이 오늘이나 내일 군마가 강을 건널 터이니 군량과 꿀을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9일 정미 첫번째 기사 이른 아침에 상이 선천을 떠나 거련관에 도착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9일 정미 두번째 기사 평양이 이미 함락당하자 이날 좌이정 윤두스가 행제스로 달려와 아뢰기를 신이 평양을 사수하지 못하여 오늘의 변이 있게 하였으니 군유를 받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라의 형세가 이미 기울었는데 경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하였다. 두수는 일이 이미 틀린 줄을 알고 마침내 성 안에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은 먼저 나가도록 하고 이어 군기 등 물건을 모두 해자 속에 빠뜨리도록 하였다. 그의 종사관 김신우가 두수에게 배를 타고 안악으로 가면 몸이 무사할 것이라고 하니 두수가 웃으면서 공이나 스스로 떠나라고 하고 마침내 이곳으로 뒤쫓아왔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9일 정리 세번째 기사 선천군수 이형이 황란하여 이를 처리하지 못하자 비변사가 저청하여 무신 송광으로 교체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9일 정리 네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 참판 윤유근 홍문관부 은교 심희수 등이 치게 하였다. 참장 광몽진과 유격 왕수관이 어젯밤에 또 500군마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근수가 속히 달려가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대답하기를 조야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0일 무신 첫번째 기사 이른 아침에 상이 용천군에 도착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0일 무신 두번째 기사 우부승지 이괴기 치게 하였다. 신이 16일에 명을 받들고 나와 18일에 비로소 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참장 광몽진과 왕수관이 병사를 거느리고 이미 도착하였기에 신이 여권을 시켜 말하기를 이달 13일에 우리 군사가 밤을 이용하여 외적의 군용을 쳐부수었더니 두수가 평양에 있을 때이다. 그날 저녁에 외적이 더욱 흉독을 부려 평양이 함락당하였다. 과군은 명나라 병사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니 참장이 오늘 만약 군량이 마련되면 내일 기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0일 무신 세번째 기사 윤두수가 아뢰기를 오늘 대가의 행차는 오로지 명조로 가서 호소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지금의 외적의 기세가 느슨한 것 같으니 우선 의주 부의 관원으로 하여금 요동으로 건너가지 않는다는 뜻을 효유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킨 뒤에 진주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대가가 바로 요동으로 건너가실 것으로 여겨 곳곳마다 흩어지고 있으니 장차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조도사 홍세공이 치게 하였다. 광령 유격 왕 수강과 원임 참장 광몽징 등은 병사 506명 말 779피를 거느리고 이달 17일에 강을 건너왔고 부총병 조승훈은 군사 1319명 말 1529피를 거느리고 어제 계속하여 도착하였습니다. 저늘이 대참장 등은 호령이 엄중하고 분명하여 군사들이 소란을 피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는데 뒤에 온 장수들은 기율이 엄중하지 않고 또 군마로 하여금 민가에 마구 뛰어들게 하니 백성들이 놀라 흩어져 성안이 온통 비었습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이 용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상도관찰사 김수 전라도관찰사 이광 충청도관찰사 윤성각 등이 치게 하였다. 신들이 기병 보병과 6만 여인을 거느리고 이달 3일에 수원진을 쳤는데 양천 북포를 경유하여 군사를 건너려고 합니다. 앞뒤 양쪽에서 들이치는 계책을 조정해서 급속히 지휘해 주소서. 수 등이 올 적에 행군함에 규율이 없어 앞뒤가 서로 홍하지 못하였다. 선봉 백광은 이지시 등은 뗄나무하고 물깃는 외적의 12여급을 참하고서 더욱 외적을 경시하여 교만한 기색이 있었다. 수는 이미 누차 패전하여 수하의 군사도 없어 형세가 고단하고 기운이 꺾였으며 광은 본시 용렬하고 겁이 많아 계책을 세워 대응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조정의 명령을 청하여 진퇴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1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치게 하였다. 신들이 동궁을 호위하여 14일에는 운산에서 15일에는 개평에서 유숙하고 오늘은 희천으로 떠납니다. 시강원 관원을 해주로 하여금 자송하도록 하시고 사직 참봉이 떨어지고 오지 아니하니 역시 자송해 주소서. 이에 앞서 상이 박천에 있을 적에 세자가 영변에 있으면서 보덕 조정을 보내어 문안드리자 상이 한 통의 편지를 봉하여 정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자와 영원히 이별하는 말이었다. 말뜻이 비참하여 들은 사람치고 통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정이 영변으로 돌아가니 세자가 이미 어천으로 떠나 서로의 거리가 겨우 반나절 노정인데도 정이 복병하지 않고 또 봉서도 전하지 않고서 어미를 찾는다는 핑계로 곧바로 강원도로 갔다. 이 때문에 시강원의 결혼이 생겼다. 당초 상이 서울을 나올 적에 사서인만이 나라의 형세가 다시 진작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유식한 진신들도 결국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여겨 조신 중에 호종한 자가 100명 중에 한두 사람도 없었다. 인심이 이미 떠났으니 다 책망할 수는 없으나 수찬 임몽정은 하루 앞서 도피하여 숨어버리고 정은정사씨는 겨우 반송정까지 왔다가 달아나고 지평 남근은 연서까지 왔다가 달아났으며 그 이외에 낭서와 모든 관사의 소관들도 마음대로 흩어져 버렸다. 대가가 평양에 도착함에 이르러서는 대사성 임국로는 어미가 평안이 났다는 핑계로 상수하여 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떠나갔으며 이조 조아랑 허성은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촉닥하여 소모관이 되어 가족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전혀 하는 일이 없었으며 한림, 조존세, 김선녀, 주서, 임취정, 박정현 등은 선정관 성우기를 달래기도 하고 으르기도 하여 안주에 도착하기 전에 달아났으며 헌남 이정씨는 평양에 있을 적에 상수하여 근친하기를 청원했으나 승낙을 받지 못하자 달아났으며 판서 한주는 낙상하였다는 핑계로 양덕으로 도망갔으나 대가가 이미 여동으로 건너갔으니 일은 가망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순찰사 홍여순, 병조자랑 김의원 등은 북도로부터 행제서로 가려다가 준의 말을 듣고는 일시에 통곡하고서 흩어졌으며
승지, 민준, 참판, 윤, 우신 등은 정주에서부터 흩어져 버렸다. 이때 호종한 사람이 문무관을 통틀어 수십 명에 이르지 않았으며 세자를 따른 사람도 역시 10여 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1일 기후 4번째 기사. 이때 동네가 이미 함락되어 왜적들이 계속 몰아쳐 곧장 진격하니 가는 곳마다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대가가 이미 서로로 들어가자 황해도 이남에서 동네까지 오직 패전 소식만 들려오고 전혀 다른 소식은 없었다. 그런데 경상 우수사 원규는 전라 좌수사 이수신과 약속하여 한산도에서 회합하였다. 이때 이순신이 전선 80여 척을 거느리고 마침내 이해 5월 6일 옥포 앞바다로 나아가니 적선 30여 척이 사면에 휘장을 두르고 길다란 장대를 세워 홍기, 백기 등을 현란하게 달았으며 나머지 왜적들은 육지로 올라가 마을 집들을 불사르고 겁탈하였다. 왜적들은 수군을 보고는 노를 빨리 저 진지를 나와 아군과 바다 가운데서 만났는데 아군이 적선 26척을 불살라버렸다. 이튿날 다시 대전을 전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대가가 서쪽으로 행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장수들이 도착하지 않아 그대로 서로 모여 통곡하고 마침내 9일에 제각기 본진으로 돌아갔다. 29일에 순신과 원균이 재차 노량에서 회합하여 적선 한 척을 만나 불살라버렸는데 조금 후에 보니 바닷가 한 산에 왜적 100여 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때마침 일찍 들어온 조수가 벌써 빠져나가 바닷물이 얕아져서 큰 배는 나아갈 수 없었다. 순신이 우리가 거짓 퇴각하면 왜적들이 반드시 배를 타고 우리를 추격할 것이니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큰 군함으로 합동하여 공격하면 승전하지 못할 리가 없다 하고서 배를 돌려 일리를 가기도 전에 왜적들이 과연 배를 타고서 추격해 왔다. 아군은 거북선으로 돌진하여 먼저 크고 작은 총통들을 쏘아대며 왜적의 배를 모조리 불살라 버리니 나머지 왜적들은 멀리서 바라고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한창 전투할 철환이 순신의 왼쪽 어깨를 명중하였다. 2일 당포에 도착하니 적선 20척이 각 연안에 쭉 정박하였는데 그 중에 큰 배 한 척은 위에 층루를 설치하고 밖에는 붉은 비단 휘장을 들이워 놓고서 적장이 금관에 비단 옷을 입고 손에 금부채를 가지고서 모든 왜적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중의장 권준이 배를 돌려 노를 재촉하여 바로 그 밑으로 돌진하여 그 배를 쳐부수고 적장을 쳐다보고 활을 쏘니 시위를 놓자마자 적장이 꺼부러졌다. 4일에 당포 앞바다로 나아가자 전라 우수사 이억기가 전선 25척을 거느리고 와 회합하니 여러 장수들이 기운이 전가되지 않은 이가 없었다. 5일에 외양으로 나가다가 적선이 고성 당항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것을 듣고 순신이 배 3척을 먼저 보내어 형세를 정탐하도록 하였는데 겨우 바다 어기를 나가자마자 바로 포를 쏘아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모든 군사들이 일시에 노를 재촉하여 앞뒤를 고깃개미처럼 연결하여 나아가 소소강에 이르니 적선 26척이 강 연안에 쭉 벌려 있었다. 그 중에 큰 배 한 척은 위에 3층 판각을 설치하고 뒤에는 검은 비단 휘장을 들이우고 앞에는 푸른 일산을 세워 놓았으며 휘장 안에는 여러 왜적들이 쭉 나열하여 시립하고 있었다. 모든 군사들이 처음 한번 교전하고 거짓 배 한 척하여 퇴각하니 층각을 세운 큰 배가 돛을 달고 먼저 나왔다. 모든 군사들이 양쪽에서 공격하니 적장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러자 모든 군사들이 승세를 타 불을 질러 적선 100여 척을 소각해버리고 왜적의 머리 210여 급을 베었으며 물에 빠져 죽은 적수는 그 수요를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6일에 잔여 왜적을 외양에서 추격하여 또 한 척을 불살라버렸으며 9일에는 모든 군사가 전투를 중지하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7월 6일에 순신이 억기와 노량에서 회합하였는데 원규는 파선 7척을 수리하느라 먼저 와 정박하고 있었다. 적선 70여 척이 영등포에서 견내량으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8일에 수군이 바다 가운데 이르니 외적들이 아군이 강성한 것을 보고 노를 재촉하여 돌아가자 모든 군사가 추격하여 가보니 적선 70여 척이 내양에 버려 진을 치고 있는데 지세가 협착한 데다가 험악한 섬들도 많아 배를 운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군이 진격하기도 하고 퇴각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유인하니 외적들이 과연 총출동하여 추격하게 한산 앞바다로 끌어냈다. 아군이 쭉 버려서 학익진을 쳐 길을 휘두르고 북을 치며 떠들면서 일제에 나란히 진격하여 크고 작은 총통들을 연속적으로 쏘아대어 먼저 적선 3척을 쳐부수니 외적들이 사기가 끊겨 조금 퇴각하니 여러 장수와 군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발을 구르고 뛰었다. 예기를 이용하여 외적들을 무찌르고 화살과 탄환을 번갈아 발사하여 적선 63척을 불살라버리니 잔여 외적 400여 명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달아났다. 10일에 안골포에 도착하니 적선 40척이 바다 가운데 버려 정박하고 있었다. 그 중에 첫째 배는 위에 3층 큰 집을 지었고 둘째 배는 2층 집을 지었으며 그 나머지 모든 배들은 물고기 비늘처럼 차례대로 진을 결성하였는데 그 지역이 협착하였다. 아군이 두세 차례 유인하였으나 외적은 두려워하여 감히 나오지 않았다. 우리 군사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공격하여 적선을 거의 다 불살라 버렸다. 이 전투에서 삼진이 머리를 벤 것이 250여 급이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요를 다 기록할 수 없으며 잔여 외적들은 밤을 이용하여 도망하였다. 순신 등이 그의 군간 2층을 보내어 치게 하고 수급을 바치도록 하니 행조에서는 상아가 뛸 듯이 기뻐하며 경화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충이 오자 상이 영남의 일을 하문하니 대답하기를 감사 김수가 함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소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이 직노를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좌우도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 호령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였다.